혹시 지금 발밑이 차갑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녹아내리는 거대한 빙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월급이라고 부르는 그 빙하 말입니다. 열심히 달리면 제자리는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으셨겠죠. 하지만 2026년 그 믿음은 처참하게 배신당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본주의는 잔인합니다. 당신이 야근하며 회사의 부속품으로 버티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이 당신의 연봉 인상분보다 훨씬 더 깊고 빠르게 당신의 구매력을 도려내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는 비극이죠. IMF와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경고하는 2026년의 경제 시나리오, 그 민낯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장률은 바닥을 기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적금이나 성실함 따위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녹아내리는 빙하와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자본이라는 거대한 배로 갈아탈 것인가. 성실한 한국인의 미래 2부에서는 남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자본의 이동 경로를 낱낱이 파헤칠 겁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마주하십시오.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부터 직시합시다.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웰링턴 매니지먼트가 분석한 미래 시나리오는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대하는 골디락스, 그러니까 물가는 잡히고 경제는 성장하는 아름다운 상황이 올 확률? 고작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고착화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확률적으로 우리는 지금 주식도 채권도 모두 박살날 수 있는 50% 이상의 위험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의 대가들이 왜 지금 현금을 쓰레기 취급하는지 아십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가 당신이 돈을 버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자본의 역습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주식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식 60에 채권 40을 섞으면 안전하다? 그건 옛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헛소리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방패가 되어줬죠.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주식이 박살날 때 채권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상관관계의 배신이 일어난 겁니다. 자산 배분? 그건 이제 안전벨트가 아니라 같이 추락하는 밧줄일 뿐입니다. 도망칠 곳 없는 투자시장. 그렇다면 우리 돈은 어디로 숨어야 할까요? 이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 절벽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수치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무려 38.7%나 증발하고 지방은 44.6%나 급감합니다. 3기 신도시요? 공사비 폭등으로 하세월입니다.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로 억지로 수요를 누르고 있지만 공급이 없는 시장에서 가격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압력밥솥에 구멍을 막고 불을 때우는 것과 같습니다.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집값은 튀어오르는데 물량은 없는 2026년. 과연 무주택자와 은퇴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소드 크레바스라는 죽음의 계곡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드 크레바스 들어보셨습니까? 빙하가 갈라져 생긴 깊은 틈,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계곡이 당신의 은퇴 직후 5년, 아니 1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은 영원히 되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 이 구간. 여기서 준비 없는 은퇴자는 말 그대로 추락합니다. 평생 노동으로 모은 현금 따위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광로 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니까요. 이게 바로 노동소득의 처참한 한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눈치채셨습니까? 국가는 이미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던져준 생존 키트가 바로 ISA와 IRP, 그리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타서 써버리지 않고 연금 계좌에 묶어두면 국가는 당신에게 막대한 보너스를 줍니다. 퇴직소득세 감면율을 보십시오. 10년 차에는 30%, 20년 차에는 40%, 그 이후에는 무려 5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자본을 태우면 세금으로 뜯길 돈이 복리로 불어나 당신의 통장에 꽂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혜택을 극대화해서 1억을 3억으로 만드는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부자들은 세금을 비용이 아니라 재투자 자금으로 봅니다. 여기서 ISA 계좌를 3년마다 갈아타는 풍차 돌리기 전략이 등장합니다. 만기가 된 ISA 자금을 연금 계좌인 IRP로 옮기면 연간 납입 한도와 별개로 추가 300만 원, 입금액의 10%까지 세액 공제를 더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부가 당신에게 뺏어갈 세금을 다시 돌려주며 이 돈으로 굴려서 더 불려봐라 라고 무이자 배출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세 이연이라는 마법을 이용해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재투자해서 복리로 굴리는 스노우볼 효과. 이게 바로 시스템이 돈을 벌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건 불타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 디베이스먼트 시대. 당신은 실물 자산이라는 방공호로 숨어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값이 온수당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경고했고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 역시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방패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월세가 나오는 인프라 리츠와 배당 성장 ETF입니다. 데이터 센터, 헬스케어 시설처럼 세상이 망해도 돌아가야 하는 곳에서 나오는 배당금. 그 현금 흐름만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막아낼 유일한 반파제입니다. 단순히 사서 묻어두면 오른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의 고금리, 고변동성 장세에서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왕입니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꽂히는 시스템, 예를 들어 커버드콜 ETF 같은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건 마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월세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옆으로 기어가거나 지루하게 움직일 때조차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수익을 강제로 짜내어 당신의 계좌를 방어해주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이 현금이야말로 폭락장에서 멘탈이 나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당신의 선택뿐입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겠지만 그 누군가의 2026년은 준비된 자에게는 단군일의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낡은 뗏목은 이미 구멍이 나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위에서 물을 퍼내며 버티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그 위험한 뗏목을 버리고 자본이라는 거대한 크루즈선에 올라타십시오. 국가가 깔아준 세제 혜택이라는 레드카펫을 밟고 실물 자산이라는 방패를 들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잠자고 있는 당신의 ISA 계좌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의 노후가 비참한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생존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의 몫입니다.